안녕하세요. 마스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상담 내용을 데이터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영상 보시고 잘 적으셨나요? 이렇게 어렵게 데이터를 모았다면 이번에는 이전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파일은 설명 부분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케팅 관리 파일을 보면서 한번 리뷰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의 및 상담 결과 자료라고 적어놨어요. 이전 파일과 조금 다를 거예요. 탭 이름은 상담 데이터 탭이라고 제가 잡아놓고 이렇게 명칭을 적어놔야지 설명할 때 좀 편하고 알아듣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리뷰 겸 해서 B열부터 해서 쭉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 상담을 온 일자입니다. 그리고 시간, 상담을 온 시간. 채널은 이제 문의를 한 채널,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 자, 응대자는 우리가 상담자와 응대자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회원님이 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셨을 때 처음 응대를 하신 분들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문의를 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부분, 최초 문의 부분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회원 정보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광고 채널. 이제 광고 채널을 보시면 인지 경로가 세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지 경로는 최초로 인지한 광고 채널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검색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플레이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상담은 이제 진행 일자. 상담 온 일자와 문의 온 일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온 일자와 진행 일자를 따로따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마케팅 결과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이 되니까. 그리고 예약 일자는 이제 상담을 이때 진행했지만 예약은 언제 했는지에 대한 일자를 적어주는 거. 이거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예약 일자를 적어주심으로써 나중에 노쇼에 대해서 상담을 예약해놓고 안 오신 분들을 컨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주셔야지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에. 자, 그리고 상담자. 응대자랑 상담자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응대를 하셨더라도 예약 날짜를 다르게, 상담 예약 날짜를 다르게 잡아서 다른 상담자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마케팅 결과, 내부적인 마케팅 결과의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등록. 자, 등록 일자도 진행 일자와 그 상담 진행 일자와 다를 수 있죠. 상담을 이때 하더라도 나중에 와서 등록하실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세션 이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리뷰가 마무리가 됐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제 칠을 해놨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 부분은 내부 마케팅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의를 하시고서 상담을 한 비율,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한 비율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데이터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색 부분. 이거는 외부적인 마케팅의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온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주로 문의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광고를,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광고를 어떤 거를 보고 왔는지 주로 보는 인지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것을 좀 확대를 해야겠죠. 더 크게 키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 월별 조회 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죠. 밑에 셀 내용이. 제가 임의로 적어놨습니다. 총 10건이고, 상담 문의 날짜는 10건으로 제가 3월달로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응대자는 AB 해서 다 5대5로 맞춰놓고, 상담자도 PC, 여기는 C를 안 해놨네요. C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다 상담자, 응대자 5대5로 나눠놓고 등록일자는 무작위로 3, 4월달을 섞어놓고 진행일자도 3, 4월달로 적어놨어요. 이게 다 예외사항을 위한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의를 3월달에 오고 상담을 4월달에 진행하시고 등록을 5월달이나 뭐 4월달 다른 날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분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월별 조회 탭으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5개의 표가 크게 5개의 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요 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요 주황색 부분이 문의수, 요 초록색 초록색 표가 상담수, 파란색 표가 등록수를 나타내는 카운팅하는 표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놓고 인지 경로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놓고 문의 채널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이버로 인지를 하고서 네이버의 광고를 인지를 했는데 문의를 유선 전화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스타를 광고 보고 왔는데 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신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센터는 뭐 문의 채널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럼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롭다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요 인지 경로는 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여기서 없어질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엑셀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널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홈페이지까지 유선 전화부터 홈페이지까지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은 홈페이지가 없어졌죠. 아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작하셔야 될 게 월 데이터예요. 이제 4월 달의 데이터를 문의수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4월 달은 지금 없죠. 앞에서도 제가 문의 날짜를 3월 달로 다 10건으로 맞춰 놓으니까 4월 달에 없죠. 3월 달로 맞춰 놓으면은 10건으로 바뀌죠. 여기 10건과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판단은 요런 거 합계, 마지막에 나오는 합계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엑셀 지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상담 데이터 표에 보이면은 이렇게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필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필터 데이터란에 가시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하셔서 3월달, 4월달, 뭐 5월달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필터를 하고 이 월별 조회와 비교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안 오지 않았는데 뭔가 데이터가 이상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쪽 보셔서 필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필터를 한번 하시고 좀 이상한데? 라고 하셨으면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여기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이쪽 부분을 좀 잘못 적으신 거예요. 엑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띄어쓰기 없애는 뭐 함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사용하면 너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이 드롭다운 목록을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라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응대자와 상담자 요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데이터 탭에 보시면
응대자와 상담자가 나눠져 있죠. 이거 나눈 이유가 있어요. 어,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캠이라는 게 있어요. 응대자와 상담자가. 그래서 A라는 응대자가 문의를 했어요. 받았는데 상담을 얼마나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응대자도 A, B로 나눠놓고 상담자도 B, C로 나눠놓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A로 상담을 하신 분이 A 응대자가 문의를 한 회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 B라는 상담자가 상담을 하고서 얼마나 등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보기 싫다. 우리 직원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일치시켜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무개다 하면은 A라고 적어 놓고 여기도 B라고 적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 탭에도 다 A로 바꿔주고 C로 바꿔주고 이러면은 전체적인 것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상담 데이터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의를 3월 달에 왔는데 상담을 4월 달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상담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월 달에 문의를 오시고 4월 달에 상담하신 분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난 3월 달에 문의 온 사람만 보고 싶다, 상담한 사람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필터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3월 달에 문의 오고 3월 달에 상담을 하신 분들 10건이고 6건이에요. 자, 필터를 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상담 진행 수 3월 달에 자, 몇 건이죠? 6건이죠. 어떤가요? 6건. 맞죠? 제대로 필터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상담 연결률이라는 이 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상담 수와 등록 수를 토대로 이 등록률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될 거, 여기서 조작하셔야 될 거는 요거 뿐이에요. 3월달, 4월달, 뭐 5월달 이런 식으로 각 표에 월을 변경해 주시면은 그 해당되는 월에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마다 다른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응대자, 상담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상담 연결률과 등록률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요 상담 문의 수와 상담 수를 토대로 요 상담 연결률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이 상담 연결률이라는 거는 내가 문의를 온 사람 중에 얼마나 상담을 성공을 시켰나라는 것들에 대한 척도죠. 그래서 요 표는 요것을 토대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제가 표기해 준 거고, 이 등록률도 마찬가지로 상담 온 사람 수 분해 그리고 얼마나 등록을 시켰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표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는 데이터가 바로 등록률 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작만 하셔서 이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하시고, 되는 거는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켜야겠죠. 만약에 네이버로 잘 들어온다 하시면은 네이버 쪽을 확 키우시는 거예요. 인스타가 잘 된다, 인스타를 확 키우시는 거예요. 뭐 돈을 더 들으셔도 좋고, 뭐 블로그를 더 쓰셔도 좋고. 근데 안 되는 거는 판단을 하셔야죠. 왜 안 될까? 근데 여기서도 판단이 가능해요. 뭐냐? 자, 문의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상담수가 적어요. 그럼 여기가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응대하시는 분들이 잘못 응대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외부적으로는 문의 수는 많은데 상담수가 적어진다 라는 것들은 오셔서 뭔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어요. 뭐 센터가 지저분하다든지, 뭐 이동이나 이런 교통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의는 하셔놓고서 상담은 안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등록률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담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등록수가 엄청 적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으로 첫 번째 의심하셔야 될 건 상담자의 능력입니다. 상담자의 상담 스킬이에요. 상담 스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부적으로는 뭐 진짜 오셔서 봤는데 문의한 거랑 다르게 센터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척도를 갖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 데이터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센터를 마케팅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파고드시는 겁니다. 자, 요것을 토대로 이제 요거는 조회만 할 수 있는 건데 추후에는 이제 월별 누적 데이터를 볼 거예요. 이게 주차로도 조회가 가능은 한데 사실 주차는 의미가 크게는 없어요. 왜냐면은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서 경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루하루나 뭐 일주일 정도만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조회를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선택을 했고 그 한 달을 한 달 누적시키는 이제 월별 누적 데이터라는 탭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 이제 관리 파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뒤에 더 붙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조작해야 될 건 이 월별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응대자와 상담자를 조정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담 데이터를 잘 적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담 데이터를 월별로 조회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월별 누적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유익했고 앞으로의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